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선수들의 커리어를 살펴보다 보면 갑자기 이 선수가 이곳으로 왜 이적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중소리그로 향한다든지 혹은 머나먼 변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뜬금없는 이적 행보를 보인 몇몇 선수들의 커리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펩 과르디올라입니다. 펩의 선수 말년 커리어를 보면 세리아를 맴돌다가 뜬금없이 멕시코 리그로 진출하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11년이란 기간 핵심 선수였던 그는 부상으로 재계약에 실패하며 타리그로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팀 없이 소문만 무성히 나돈 채 수개월간 무적 선수로 진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소문만 무성하게 나왔던 이유는 그의 고액 연봉 때문이었는데 펩이 요구한 연봉이 무려 78억 원을 육박해 많은 구단들이 망설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를 영입하겠다고 선뜻 나선 팀이 바로 이탈리아의 브레시아였습니다. 당시 브레시아는 레지스타로 포지션을 변경한 유망주 피를로와 바조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을 8위란 성적으로 마무리했는데 피를로가 임대 종료 후 밀라드로 이적하면서 그를 대신해 바조를 살릴 만한 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펩을 영입하는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이죠. 펩 과르디올라와 바조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만으로 전력 상승이 분명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래처럼 펩은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만가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어 4개월 출정 정지 징계를 받게 됐고 브레시아에서 단 3개월만 활약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전술이해도와 안정감, 경험이 높게 산 로마가 그를 백업 자원으로 영입해갔죠. 하지만 로마에서는 카펠로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며 실패하고 말았고 다시 브레시아의 부름을 받아 1년 만에 재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멕시코 리그의 도라도스로 이적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멕시코행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는 당시 도라도스의 감독으로 있던 후안마 리오의 존재가 컸는데요. 후안마 리오가 누구냐? 크루이프와 함께 펩의 전술적인 멘토라고 꼽히는 인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맨시티에서 수석 코치로 펩을 보좌하기도 했었죠. 후안마 리오는 29살의 나이에 자신이 하부리그에서 이끌던 살리망크를 라리가까지 승격시키면서 역대 최연소 라리가 감독이라는 기록을 경신했었습니다. 이 무렵 살라망카를 상대한 펩은 바르셀로나처럼 축구하는 이들에게 주목했고 자연스럽게 후안마 리오의 전술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바르셀로나 퇴단 직후 무적 신분이 된 상황에서 펩은 당시 레알 오비에도를 이끌던 후안마 리오를 찾아가 배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여름 동안 여러 차례 전술적인 대화나 경기 분석 미팅을 가졌다고 하죠. 이 무렵에 펩은 포지션 플레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전술적인 영감을 준 후안마 리오와의 재회를 위해 멕시코의 도라도스로 이적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도라도스는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선수단 봉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던 팀이었고 카르텔이 득실거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펩의 선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후안마 리오와 함께 보낸 시간은 훗날 그가 엄청난 감독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라도스는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며 부진한 성적을 이어나갔고 리오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펩도 은퇴를 선언하며 퇴단하게 되죠. 이후 1년간 지도자 준비에 착수한 펩은 2007년부터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이치 선수의 커리어는 인테르 트레블의 숨은 공신인 캄비아소입니다. 이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뜬금없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스터시티입니다. 캄비아소의 선수 커리어 초반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그는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었습니다. 아이마르, 리케메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아르헨티나 유망주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레알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고향 땅으로 복귀했다가 미드필더임에도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레알이 다시 그를 영입해갔습니다. 하지만 레알과는 인연이 아니었는지 레알의 높은 수비 라인을 버티지 못하고 그저 로테이션 자원에 그치면서 사실상 쫓겨나듯 인테르로 이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무리뉴 아래서 세계 정상급 수미로 발돋움하며 인테르의 트래블의 숨은 공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무리뉴가 떠난 뒤 인테르가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캄비아소도 점점 노쇠화됨에 따라 2014년 자유계약으로 팀과 작별한 선택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뜬금없이 레스터시티로 이적했습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갖춘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갓승격한 비인기팀인 레스터로 이적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을 다소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경쟁팀으로 발렌시아, 세비야, 토트넘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캄비아소 정도의 선수가 승격팀으로 이적한다는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가 레스터시티를 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도전 정신이 강한 캄비아소의 성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레스터가 자신을 가장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노장의 나이에 접어들면 선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찾아주는 팀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선수 본인의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캄비아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간절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캄비아소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캄비아소는 레스터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베테랑으로서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하는 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레스터에게 필요한 노련미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리그에서만 33경기에서 5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 무려 2421분을 소화해 과거 인트르에서 활약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레스터시티 올해 선수를 수상하며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과거 레스터시티로 뜬금 이적해왔던 만치니의 사례를 들며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어도 라커룸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자 구단은 다음 시즌 도약을 위한 청사진 속에 그를 포함시키며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캄비아소는 이를 빠르게 거절했습니다. 기존의 감독인 나이젤 피어슨 감독의 경질과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캄비아소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빠르게 거절한 것은 레스터시티가 자신의 대치자를 한시라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레스터시티는 캄비아소와 같이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한 괴칸 일러라는 베테랑 미드필더를 대치자로 데려오며 성공 공식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진한 활약에 캉테가 대신 기용되기 시작했고 이 중원 조합이 미친 듯한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 한 시즌 만에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이 캄비아소를 레스터의 발전에 기반을 닦은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커리어를 펼칠 선수는 바로 전임엔 아넬카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라는 빅클럽에서 뛰다가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또 리버풀에서 임대로 뛰다가 갑자기 맨시티, 페네르바체, 볼튼에서 커리어를 보내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가 이러한 이적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스날에서 센세이셔널한 데뷔 시즌을 보낸 그는 1999년 돌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아넬카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만 훗날 아넬카가 밝히길 데뷔 초반부터 이안 라이트를 대체할 자원이라는 것에 팬들은 기대보다 비난의 목소리를 보냈었고 쭉 비난만 해오다가 골만 넣으면 자신을 연호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굉장히 지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끄럽지 않은 이적 과정으로 인해 팬들에게 또 수많은 비난을 듣게 되면서 아넬카는 아스날에서의 시작과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10억 원에 영입돼서 무려 400억 원에 매각된 것이니 아스날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긴 했죠. 하지만 레알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우선 아넬카를 반기는 선수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에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일부 선수들이 모렌테스가 있는데 굳이 아넬카를 영입한 것에 대해 구단 측에 따질 정도였었다고 하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아넬카는 훈련 참가 거부로 45일간의 징계를 받는 등 이곳에서 순탄치 못한 시간을 보냈고 불과 1년 만에 이적을 물색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 7월에 친정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요. 당시 아넬카가 파리를 택한 것은 젊은 선수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불과 몇 달 만에 감독이 교체되더니 정책도 폐기가 되면서 선수들을 물갈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한 아넬카는 얼마 뒤 리버풀로 임대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환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임대 신분임에도 리버풀 선수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라드가 나서 감독에게 완전 영입을 주장할 정도였으니 아넬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넬카 역시 리버풀 잔류를 위해 힘썼지만 제라드 올리에 감독은 그가 아닌 한일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에라지 디우프를 영입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훗날 이 선택은 감독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넬카를 대신해 영입된 디우프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한 아넬카는 프리미어리그 무대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2002년 여름 가슴격한 맨시티로 이적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당시 맨시티는 지금처럼 상위권 레벨이 아니라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던 하위권 팀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자아냈으나 공격 보강을 원하는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정착을 원하는 아넬카의 생각이 맞아떨어져 이뤄진 이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넬카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재능은 뛰어나지만 다루기 어려운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퍼를 보내는 팀도 많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넬카는 공격의 중심이 되어 높은 자유도를 부여받았고 과거와 달리 플레이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게 되면서 새 시즌간 리그 37골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케빈 키건 감독이 서서히 아넬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에 아넬카도 감독의 전술을 지적하면서 들은 마찰을 빚게 되고 챔피언스리그에 뛰고 싶다고 주장하며 이적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팀이 바로 페네르바체인데요. 페네르바체는 리그에서 선두권을 유지 중이었는데 우승을 이끌어줄 확실한 외국인 공격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연봉도 맞춰주고 주전 보장 조건까지 내세웠죠. 그렇게 페네르바체로 향한 아넬카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우승도 경험하게 되지만 전술적인 이유로 감독과 불화가 발생하면서 2006년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빅리그로 복귀하겠다는 생각에 볼턴으로 향한 것이고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첼시로 이적하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모두 겪고도 첼시를 향하던 시기에 그의 나이가 28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능은 정말 넘치는 선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볼 선수는 에드가 다비지입니다. 아약스에서 깜짝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뒤 밀란 이적, 이후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바르셀로나 임대와 인테르 이적, 이처럼 빅클럽을 돌아다니던 그의 커리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토트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반등에 성공한 뒤 인테르 입성하며 큰 기대를 받았던 다비지는 기대와 달리 이곳에서 캄비아소, 베론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만치니 감독과의 불화까지 발생하며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에게 손을 내민 팀이 바로 토트넘이었는데요. 다비지 입장에서 이미 세리아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고 라리가는 이미 경험을 해본 터라 낯선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으로 2005년 돌연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롤 감독은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을 원했고 다비지가 그의 레이더에 들어왔는데요. 같은 네덜란드 국적의 토탈사커 철학을 공유한다는 점도 그를 영입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로비킨 에드가 다비지 간의 난투극 사건입니다. 인테르에서 갓 이적해온 다비지는 마틴 롤의 말맞다나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선수들은 로비킨을 사실상 리더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훈련 중 로비킨과 다비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킨이 주저없이 다비지에게 주먹을 날렸고 한 번에 나가 떨어진 다비지는 그대로 훈련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열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하죠. 다음날 다비지가 로이킨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비지는 마틴 롤의 사사이 시스템에서 사이드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습니다. 포지션만 보았을 땐 윙어처럼 뛸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경기 전반을 뛰어다니고 그가 빠진 측면은 이영표가 공격적으로 오버래핑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 당시 두 선수의 호흡이 아주 찰떡 호흡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듯 다비지의 눈부신 활약에 독일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 반 바스텐 감독이 세대 교체를 선언하면서 안타깝게 승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무렵에 토트넘이 라자나 게이트 파문으로 인해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의 좋지 않은 경험을 한 다비지의 아약스 리턴설이 돌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토트넘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새 시즌에 접어들어 토트넘 공격의 무게중심이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옮겨졌고 다비지도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노세화와 더불어 이전보다 활동 범위가 적어진 점, 새롭게 영입된 중원의 조코라의 활약으로 인해 입지가 더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겨울에 아약스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다비지가 토트넘에 영입되고 나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뜬금 이적을 택한 선수들로는 유벤투스를 떠나 라리가 승격팀 헤라쿨레스로 이적한 트레제게, 프리미어리그의 볼턴으로 이적한 레알의 레전드 이에로, 인테르를 떠나 스위스의 바질로 이적한 왈테르 사무엘이 있습니다. 트레제게의 경우에는 아내의 고향이란 점이 이적에 큰 영향을 미쳤고 12골을 넣으며 맹활약했지만 한 시즌 만에 강등되면서 팀을 곧바로 떠났는데요. 이에로의 경우에는 레알을 떠나 중동으로 이적하면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노장 선수 영입 정책을 진행하던 볼턴의 샘 엘러다이스의 간곡한 요청과 일찍이 볼턴으로 이적해온 레알 시절의 파트너인 이반 캄프의 영향으로 볼턴으로 향한 것이고 이곳에선 수미로도 기용되는 등 하이브리드로 운영되어 볼턴의 약진에 기여한 뒤 은퇴했습니다. 특히 왈테르 사무엘의 바젤 이적은 당시에도 의아한 이적이란 평이 많았는데 그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곳에서 뛰며 말년을 준비하고 싶었고 스위스가 가족들과 지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점, 또한 바젤이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서는 팀이란 점에서 이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수비 자원들의 멘토로 영입된 셈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 영향을 받은 선수가 바로 현재 뉴캐슬에서 활약 중인 파비안 셰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뜬금없는 이적, 이해할 수 없는 행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엔 각자의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병점에서 물러나거나 낯선 리그로 향한 선택이 오히려 선수 본인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